원래 이제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서는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바이오 쪽은 조금 더 빨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정도면 충분히 반영이 됐다. 바이오 부품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바이오 부품이라는 게 진짜 부품이 아니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DNA를 표준화시켜서 모듈처럼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한 3년 정도 지나면 상황은 전체 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임상 승인을 예를 들어서 2017년부터 100개 이상이 임상 파이프라인에 올라왔거든요. 그 중에 50% 정도가 이상이 희귀질환 치료제입니다. 네. 그리고 그 100개 올라온 치료제 중에 약으로 승인받을 확률은 10% 이하인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하면 한 10개 정도는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대신 그 안에 이제 50%니까 5개 정도는 2024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이제 확률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만 나와도 이게 괜찮은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거고요. 엄청난 그리고 속도로는 한 지금 그 파이프라인이 200개에서 300개 그 사이에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0개 이상의 유전자, 그것도 유전자 치료제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세포 치료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항체 치료제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러면은 관측, 분석, 조작,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여러 테스트 과정, 검진 과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코어 기반 기술로 나오는 게 책에서 좀 서술해 주신 이 재조합 DNA 기술, NGS, PCR, 크리스퍼 카스9 이렇게 4대 기반 기술. 이런 기술들이 그 안에 전체 다 그 바이오 파운드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파운드리는 그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생물을 조작해서 그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원하는 생물을 그 안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식물이 조금 더 잘 자라게 하는 그런 그 미생물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 미생물이 특정한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이 단백질이 식물의 뿌리를 조금 더 잘 자라게 하는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과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생명과학이 아니라 생명공학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모듈이지 않습니까? 부품이고 부품을 어느 정도 큰 단위로 다 만들면 모듈이 되고요. 그거를 또 합치면 자동차가 되는데 이제는 바이오에다가도 이런 공학적인 개념을 집어넣는 거죠. 모듈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바이오 부품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바이오 부품이라는 게 진짜 부품이 아니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DNA를 표준화시켜서 모듈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DNA를 일단 맨 앞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 그 프로그래밍으로 두 번째는 이거를 따와서 붙이는 그 프로그래밍을 내가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그 공장에서 내가 원하는 미생물이 만들어지고 이게 그 내가 원하는 그 이제 작용을 하는지를 테스트 피드백을 받아봅니다. 그리고는 이런 게 좀 부족하구나 하면은 바로 다시 재설계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화하는 과정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생명공학 시대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복잡한 그 안에 있는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과연 이 툴을 가지고 우리 인류에게 가치 있는 뭐를 만들어낼 것이냐는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실제 이제 모듈 다음에 자동차가 완성돼서 굴러가듯이 이제 바이오도 그렇게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생물이 탄생이 돼서 화학 그 공장에서 아니면 뭐 농작물에서 아니면 기후 환경 변화를 시키는 그런 물질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라는 게 자동차보다도 크고 반도체보다도 크고 그럴 것 같아요. 또 성장 속도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높이 보더라도 한 3에서 4% 정도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도 과거 보면은 한 7, 8%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근데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게 본 건데 10%에서 한 15%까지도 보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규모도 크고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 안에 핵심은 바이오 메디컬 기술이 지금 바이오 뭐 화학이라든가 바이오 뭐 에그리컬처 푸드 이런 쪽으로 확장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의 목차를 보니까 처음에 이제 4대 기반 기술을 좀 설명해 주신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4대 기반 기술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그렇죠. 이 기술이 소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런 명쾌한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 바이오 산업은 다 될 것 같다. 바이든도 얘기하고 누구한테 얘기해도 그래, 다음에는 바이오 산업이 잘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바이오 산업이 왜 잘 돼야 되는지를 딱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해봐라라고 하면은 글쎄 오래 살아야 돼. 우리 건강을 위해서 바이오가 발전하지 않겠어? 뭐 이 정도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성장하는 산업은 논리가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드는 그 이제 예인데 이제 쓸 돈이 많아지고 월급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휴일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일요일만 쉬다가 주일만 쉬다가 이제 토요일까지도 쉬게 되면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행 산업이 왜 잘 되냐 그러면 그냥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유가 생기고 하나는 휴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맞네요. 그게 2005년, 2006년도에 뭐 그 당시에 그 막 하나투어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리가 되게 단순한 거죠. 그리고 화학 제품들이 잘 되고 철강이 잘 됐던 거는 그냥 그 중국이 성장하면서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화장품이 잘 됐던 거는 그냥 중국 사람들이 많이 샀던 거죠. 그렇죠. 되게 단순합니다. 네. 따이공들이 많이 사갔던 거죠. 그런데 바이오는 왜 그러냐면 바이오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말씀드린 그전에는 되지 않았던 관측과 분석과 그다음에 조작이 자유롭게 되면서 이게 표준화가 됐다.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를 다루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됐고 이것들이 인공지능 즉 빅데이터로 들어가면서 그 의미까지도 이제는 더 빠른 속도로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저히 그 인공지능이 없었다 그러면 해석할 수 없었던 것들도 인공지능들이 해석해주는 그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바이오가 발전하는 속도는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빨라지는 그 안에는 그 아까 핵심적인 기술이 이미 나왔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거는 임상 파이프라인이 계속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FDA에서 최근 그 9월 달에 낸 그 자료를 보면은 임상 파이프라인 그 혁신 치료제로 승인을 그러니까 임상을 허가해 달라고 오는 이제 요청들이 많아서 그거를 기존 인력들로 쫓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 4년에서 5년 동안 지금 직원이 그렇죠. 직원이 300명인데 앞으로 한 100명 정도를 더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작년 대비 올해의 혁신 치료제들의 임상 파이프라인이 작년 대비 더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의 혁신은 지금도 이제 금리하고는 영향은 어느 정도는 이제 받고는 있는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대표님 그 책에 보니까 그 대표님의 인생 얘기를 조금 서술해 주셨는데 그 2018년을 좀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던 건데 그 후에는 이제 거의 폭발적으로 매진을 하게 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약간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미국에 있는 박사님한테 온 메일을 한번 보게 됐고요. 그래서 2018년도인데 그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의 벤처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기고 그 임상 파이프라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죠. 뭐를 의미하는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당시 이제 제약바이오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낮았어요. 그리고 지식도 별로 없었고 관심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산업을
그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인 지식이나 그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툴들도 굉장히 모르고 있던 게 많았죠. 좀 반성되는 부분이지만 바이오는 어렵기 때문에 또 시간이 너무 이제 소비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낮은데 거기다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없으니까 이제 충분한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2017년부터 바이오 그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의 파이프라인이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보고 네. 여기는 내가 모르는 뭔가가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까지는 알았죠. 그래서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관련 산업들 보고 이제 찾다 보니까 그게 한 2년 정도 공부하고 나니까 조금 전에 보인 관측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 모든 파이프라인이 늘고 있었구나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보통 그 많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혁신은 그 기술이 막 좋은 그런 것도 있지만 돈이 몰리는 곳에서 네. 혁신이 일어난다고 해서 자기가 모르더라도 돈이 몰리는 게 있으면은 관심 가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바이오 섹터에서도 파이프라인이 늘어나시는 걸 보면서 네. 이건 내가 아직 관심은 없지만 예. 그래도 돈줄기들이 막 생기고 있고 네. 커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도 있으신 거네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의 얘기였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뭐 신라젠이나 뭐 헬릭 스미스 이런 그 종목들이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을 다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 바이오는 정말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산업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들이 오히려 굳어진 시기였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 앞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 그 후가 될 수가 있겠구나. 미리 준비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4대 기반 기술, 제조합 DNA, NGS, PCR, 크리스퍼, 카스9 이게 왜 기반 기술이 되고 이게 어떻게 이제 파급을 미치는지를 좀 이해하게 되니까 네. 과학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약간 신라젠이나 헬릭 스미스 이런 이미지로 볼 때는 과학이 아니라 약간 도박 같은 느낌? 예, 인생 맞습니다. 한 방?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그 바이오가 도박이 아니다 절대. 네.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도박적인 요소나 그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제 비성숙한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주가 모습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식들 중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상을 잘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도 이제 뭐 외국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국내 기관 전체 다 매도를 하면서 그냥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똑같이 이제 평가받는 그런 분위기를 여전히 읽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 바이오 산업의 본 바탕은 굉장히 건전하고 네. 그리고 혁신적이다라는 거죠. 자동차와 반도체보다도 커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네요. 네. 그 아까 앞서서 조금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또 이게 바이오 기업에 조금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측면 중 하나가 요즘 이제 거시 이슈 중에 금리 인상 네. 요거랑 좀 맞물려 가지고 이게 바이오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기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인상한다고 하고 네. 근데 바이오가 앞으로 좋아질 건 알겠는데 타이밍적으로는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말씀하신 게 뭐 전체 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업은 자금을 빌려서 그리고 자금을 빌려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되고 네. 약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차입에 의존하는 거죠. 거의 계속 그 중학교 2학년 학생을 키우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생이죠. 네. 예. 이제 임상이 들어가고 나면 대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으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대부분 임상 1상, 2상을 하고 있어요. 그 아직까지는 많이 이제 가야 할 길이 먼 거죠. 실제 약이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멀다. 그런데 이게 한 3년 정도 지나면 상황은 전체 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2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이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 업체들은 1상하고 2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가야 할 길이 이제 먼 거죠. 그래서 외국 기관 투자가들이나 아니면 외국 투자가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해 보일 수 있고 아직도 이제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일부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그 외부에 기술을 인정받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이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든가 아니면은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이제 유수 외국의 이제 글로벌 파마에게 기술을 수출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금리라든가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이제 억누르고 있고 아직 뭐 전쟁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미중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진 않지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주가도 굉장히 떨어졌고 네.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11월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이 되면은 만 3년째 이제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 하락 측면은 어느 정도 뭐 충분히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달에 바닥을 찍은 걸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었다가 위로 거의 이제 바닥에서 한 50% 올랐다가 50%는 아니면 100% 정도 그 사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그 오른 지점에서 지금 한 30%에서 4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시원한 반등이 거의 없었죠. 그리고 계속 내려왔고 그거는 이제 차별화되지 못하고 거의 같이 모든 바이오 주식들이 같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보면은 그런 괜찮은 주식들이 오히려 더 빠지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근데 이런 움직임들은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부터는 원래 이제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서는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바이오 쪽은 조금 더 빨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정도면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